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가구 매장이 아니에요. 네. 뉴저지 쪽에서 이케아 매장 자주 갔었어요. 그래서 뭐야? 미국보다 우리가 비싼데? 세계적으로 일단 마케팅에 성공했다는 자신감이 있다. 뭐 우리나라에서는 24만 9천 원, 네. 미국에서는 한 20만 원 좀 안 되는 가격으로. 고가 제품일수록 우리나라가 상당히 비싸게 받는. 해외 직구로 해외 사이트에서 역으로 사오는. 이런 데서 사오기만 하면은 실제로 대박이 터져서 가구 공룡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글로벌 기업 이케아가 한국 공식 오픈을 앞두고 일부 품목의 가격이 한국에서만 지나치게 비싸다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가격을 비싸게 책정해야 잘 팔린다라는 공식, 과연 언제까지 통용될까요? 소비자를 우롱하는 기업들의 행태와 뿔난 소비자들의 선택을 이슈토크 쩐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경제평론가 정철진 씨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케아가 스웨덴 가구 기업이죠. 그렇습니다. 특히 싱글 종족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있는 가구 브랜드라고 알고 있는데 네. 한국 오픈을 앞두고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많고 설레하는 분들도 많은데 또 논란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케아라는 브랜드가 어떤 기업이죠? 앞서 소개할 때 가구 공룡 말씀하셨는데 가구 공룡입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의아한 게 세계 순위로 따지면은 3위입니다. 네. 그러니까 1위가 이제 홈디포라는데 네, 그다음에 네. 로하스 그다음 그렇죠. 순위로는 3위인데 왜 이케아가 훨씬 더 파급력이 큰가 봤더니 예.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어요. 43개 국가에 퍼져 있고 그 특히 이제 이 조립이라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하게 이케아가 네. 이 앞서 있기 때문에 DIY. 그렇죠. DIY. 네. 이 컨셉으로 조립이 굉장히 이쁘고 뭐 합리적인 가격 이런 것 때문에 젊은 층을 먼저 사로잡았거든요. 네. 그래서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저도 샀어요. 그렇죠. 매출액으로 보면 40조 원대인데요. 그 우리가 삼성전자 이제 200조, 뭐 180조 네. 이래가지고 40조 우습다 하지만은 가구로 연 매출 40조 내기가 진짜 어려운 겁니다. 어마어마한 예, 액수예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40조라는 게. 예. 그 정도의 뭐 막강한 세계 가구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이케아의 매장 중에 이번 한국에 오픈하는 매장이 세계 최대 규모라면서요? 엄청나게 크게 짓는다고 합니다. 네. 지금 KTX 광명역사 앞에다가 짓는다고 하는데요. 접근성도 좋겠네요. 그럼요. 소비자들이 일단 넓고 교통이 좋은 곳으로 몰리기 마련이죠. 이 예. 근처가 바로 그런 지역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매장 중에 제일 큰 데가 어디냐면요. 롯데마트 잠실점이 제일 크답니다. 근데 여기에 5배 와. 이상 되는 넓이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와, 네. 이케아는 이것을 필두로 해서 2020년까지 한국에다가 이런 매장 5개를 짓겠다. 이렇게 계획을 밝혀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예전에 한 수년 전에 미국 여행을 갔다가 우연히 이케아 매장을 놀러 가봤는데요. 네. 정말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가구 매장이 아니에요. 이렇게 뭐 이렇게 옷장 있고 뭐 침대 있고 이렇게 전시해 놓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우선 어마어마하게 넓은 데다가 이런 가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품들도 굉장히 많이 팔아요. 다양한 네. 생활용품도 많이 예. 팔고 그리고 안에 어떤 놀이터 같은 것도 있고 레스토랑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어떤 하나의 어떤 가족이 단체로 가서 노는 어떤 하나의 공간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굉장히 인기를 끌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했었거든요. 네. 저도 이제 외국에 잠깐 일을 했을 때 이제 네. 뉴저지 쪽에서 이케아 매장 자주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그때 막 침대도 사고 책상도 사고 그리고 이제 조립도 이제 했거든요. 네. 네. 미칩니다. 이게 조립이 어려워요. 이게 부드러우면 거치면 막 하다가 쭉 다 완성하기 일보 직전에 네. 잘못 낀 거예요. 뭐 판 하나 아. 다시 풀러야 돼요. 다시 그거 못 받고 속 터지는데 이제 외국 정서는 아마 그런 걸 하면서 도 닦으면서 약간 이제 기뻐하는 이런 닦으면서. 분위기인데 우리 한국 남자들한테 이게 맞을까? 네. 저는 이게 큰 변수라고 보거든요. 그렇겠네요. 이 조립식이 통할까? 네. 조금 이따 또 이 비용도 얘기하겠지만 네. 이케아 가격 측정할 때 그래서 네. 이케아도 아마 한국 남자들의 특징을 굉장히 많이 파악했다. 그래서 제가 조립 비용을 적어왔는데 네. 그 픽업 비용이랑 조립 비용을 나눠가지고 픽업 배송이 29,000원을 매겼습니다. 네. 네. 거기다가 조립은 픽업 배송을 한 사람한테만 조립을 하는데 네. 이제 4만 원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이제 경우에 따라 5만 원, 6만 원 늘어가게 되니까 예. 만에 하나 남자가 전혀 안 도와준다. 남편이 안 도와준다고 하면은 69,000원. 그러니까 7만 원부터 이미 가격에다가 플러스를 하고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케아 가격이 싸다고 하더라도 예, 예. 네. 남자들이 안 나서주면은 네.
주부들이 가가지고 아니, 한 사면 요즘은- 7만 원씩이 플러스가 되는 아니, 거예요. 그 남자가 가격이- 해결하는 건 좀 어려워요. 또 차도 큰 차 싣고 가야 돼요. 뭐지? 그렇죠. 왜? 운반이 문제긴 해요. 운반이 문제예요. 외국 예. 애들은 그 픽업 트럭이 있어요. 맞아요. 웬만한 집에. 그러니까 이게 좀 큰 변수가 될 것이다. 성패. 예. 그래서 저도 그렇게 봅니다. 픽업 트럭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조립은 사람마다 달라요. 저는 맞아. 잘했어요. 저도 재미는 있더라고요. 그래요? 어쩌면 그거 이제 의자는 가능해도. 어쩌면 우리는 이케아 세대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케아가 우리나라에 상륙한다라는 말과 동시에 상당히 많이 이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케아 세대.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케아 세대가 이 스펙은 좋은데 말하자면 이제 이 사람 공부도 많이 했고 예. 뭐 직장 경력도 화려하고 하는데 고용은 불안정한 그러니까 프리랜서라든가 임시직을 가지고 있는 예, 예. 젊은 세대 가볍고 실용적인 걸 들여놔서 예. 또 직장을 옮기거나 다른 데를 가면 이거를 쉽게 포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케아 세대라는 빗대어서 나온 말인데 예. 뭐 88만 원 세대라든가 뭐 삼포 세대 이런 말하고 비슷한 세대예요. 예, 예. 그런 비슷한 말이죠. 이케아 세대라는 말도 있지만 사실 저는 이케아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더 생각나는 말이 바로 이 글로벌 호갱. 우리나라. 그렇죠. 왜냐하면 예. 처음 이케아 들어왔을 때부터 아니 왜 우리나라는 왜 이케아 하면 굉장히 이제 싼 가구로 우리가 그렇죠. 딱 인식이 돼 있는데 뭐야 미국보다 우리가 비싼데? 중국보다 우리가 더 비싼데? 왜 우리나라만 비싸? 역시 우리는 결국 글로벌 호갱님이었나? 근데 지적하신 대로 뭐 한국 소비자가 일명 봉이냐 뭐 이런 지적도 있지만 네. 더 큰 문제가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 중에 가장 예민한 부분이 일본과의 그 독도 분쟁이나 그 바다 동해냐 일본해냐 이거 가지고 많이 우리가 그렇죠. 예민한데 절대 그 양보할 그 수 부분이 없죠. 이케아에서 파는 세계 지도에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또 상당히 많이 예민한 사항이 됐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촉발된 게 그 씨 오브 재팬입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런데 뭐 얘기해서 제가 보기에 약간 태도 논란이었었던 것 같은데 얘기를 하고 충분히 뭐 한국 사정을 이해한다라든가 그러나 이거는 글로벌 대상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다 뭐 이렇게 좀 예. 변명해 주기를 바랬는데 우리 한국의 고객들은 뭐 너무나 당당하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좀 약간 미운 털이라고 하죠. 미운 털이 좀 박혔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발빠른 네티즌들이 가격 비교에 돌입합니다. 예. 네. 물론 이케아 측의 반응도 제가 이해가 가니까 싼 것도 분명 있지만 예, 예. 전반적으로 이게 좀 비싸다고 이제 밝혀지게 되는 거예요. 또 네. 워낙 네티즌 수사대가 그쵸. 강하지 않습니까? 뭐 예. 모델 사진까지 띄우고 막 그렇죠. 하니까 이제 이래도 당황 안 해? 했는데 그때도 또 너무나 당당하게 우리는 우리 웨이를 간다. 우리 가격대로 간다. 이렇게 나서고 이제 12월 18일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네. 좀 약간 우리 입장에서는 빈정이 좀 상하죠. 왜 저렇게 뻣뻣하지? 이제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케아가 일단 저렇게 뭐 우리 국민 정서상에는 저렇게 나오지만은 예. 세계적으로 일단 마케팅에 성공했다는 자신감이 있다. 뭐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20, 30대 방금 말씀드린 어떤 지금 싱글족들 20, 30대들의 감각에 맞고 디자인도 나쁘지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초기에는 이케아에 대한 인식이 싼 가구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세련된 가구다. 편한. 이렇게 인식이 됐단 말이죠. 그게 이제 우리 젊은 층 세대에서는 그렇게 약간 인식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직접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뉴욕에도 가보고 또 스웨덴도 가보고 해보니까 이케아 가구를 본 사람들이 많아졌거든요. 네. 특히 젊은 사람들이 그럼 나도 저걸 살 수 있어? 좋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걸 믿고 저렇게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해외에서는 또 다른 완성품 대비 이케아 제품이 좀 싸기는 합니다만 문제가 되고 있는 제품들 실제로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길래 이렇게 화가 난 걸까요? 우선 이케아 홈페이지를 가면은요 첫 화면에 예. 이제 제품 6개가 이렇게 딱 떠요. 그 제품 가격을 좀 보시면 그 중에서 이제 테이블이 우리나라에서는 24만 9천 원 정도로 팔리는데요. 이게 네. 미국에서는 한 20만 원 좀 안 되는 가격으로 팔려요. 그리고 뭐 어떤 서랍장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8만 원에서 100원 모자란 79,900원에 팔리는데 네. 미국에서는 55,800원 정도면은 살 수 있다. 어쨌든 미국보다 다 많이 비싸죠. 많이 비싸네요. 물론 이 미국 가격은요, 예. 환율 1달러당 1,115원을 기준으로 제가 예. 말씀을 해드린 예. 거예요. 어쨌든 이 중에서 6개 품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미국보다 싼 건 딱 하나 있어요. 하나 빼고는 나머지 5개는 미국보다 다 비싼 거죠. 근데 외국보다 그 저가 제품들은 외국보다는 싼 제품들 덜어 있어요. 예. 근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고가 제품일수록 우리나라가 상당히 비싸게 받는 품목들이 그래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고가 제품들은 두세 배까지 차이가 나는 게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TV 장식장은 상당히 가격이 좀 높은 편이에요. 예. 이게 44만 9천 원짜리인데 일본에서는 이게 37만 원에 팔린단 말이죠. 가격 차이가 꽤 나는 편이고
미국에서는 심지어는 24만 원에 팔려요. 이게 얼마예요? 2배 가까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격 차이를 많이 매기고 있고. 스톡홀름 3인용 소파라고 불리는 그 소파 제품 역시도 예. 한국은 299만 원 받아요. 소파니까 역시 좀 비싸게 받는 건데 근데 일본 가면은 189만 원이에요. 상당히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이케아가 이제 한국 진출 전에 예. 한국에 와서 당연히 뭐 시장 조사했겠죠. 예. 하면서 라이프 스타일을 연구해 봤더니 상당히 그 가격이 한국 소비자들이 가구를 구매할 때 보니까 굉장히 좀 고가 제품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더라라는 그런 내부적인 잠정적인 결론을 얻었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 얘기를 딱 들으면 굉장히 약이 올라요. 그렇죠. 예. 한국 사람들은 비싼 제품일수록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적어도 가구에 있어서는 네. 그러면 우리도 이 제품을 비싸게 팔겠다. 그러니까 비싸서 비싸게 파는 게 아니고 네. 비싼 거 좋아하니까 비싸게 팔겠다. 이게 아까 말한 호갱이 되는 지름길인 것 같아요. 이케아만의 가격 정책이라는 게 또 있어서 거기 기준에 맞춰서 한국 가격을 책정했다. 이렇게 그쪽에서는 또 변명을 했죠. 네, 예. 이케아의 가격 정책이 뭐 일부 경영학 교과서에서 나오는 뭐 네. 그런 내용이긴 한데 이케아는 이제 현지의 가구 시장을 먼저 조사합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잘할 것 같은 뭐 속된 말로 경쟁력이 있을 것 같으면은 무조건 가격을 후려칩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들어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마 이케아가 가장 싼 가격을 자랑하는 데가 영국 시장이에요. 영국은 자체 시장에서 가구 시장 또 가구의 유통 시장이 굉장히 좋거든요. 또 초반부에 영국이 엄청 싼 가격으로 들어간 다음에 다 잠식해서 이제 치고 올라오는 건데 역설적으로 말해서 왜 우리 한국 국내에 이렇게 비싼 가격,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책정했나? 이미 사전 조사를 했을 때 보니까 한국의 가구 시장이 일단 경쟁력이 없구나. 게다가 또 가구를 유통하는 가구 유통 시장 역시도 뭐 그리 대단한 게 아니구나. 예. 라는 걸 이제 사전에 파악했다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맘 놓고 이제 위에다 대고 그냥 딱 들어오게 되는 건데요. 그렇죠. 네. 이게 바로 이제 현지와 이케아의 가격 마켓 프라이싱하는 뭐 그런 정책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는 좀 이게 화가 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자체적인 전략인데 네. 그렇죠. 일단 가격 논란이 커지니까 공정위가 내년 2월에 입장을 밝히기로 하고 가격 조사에 들어간 상태인데 어쨌거나 이케아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국내 가구 업체들에도 영향을 좀 미칠 거다, 타격이 있을 거다.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광명시에 가구 거리가 있어요. 그렇죠. 뭐, 네. 뭐 광명시에 좀 뭐 일이 있어서 자주 가고 그 시장도 가고 하는데 이제 상생이다 해가지고 또 치열하게 많은 협의를 했었는데 이제 내준 공간이 네. 그 지하 주차장 공간을 또 내준 거예요. 기존에 가구거리에 있던 소상공인들한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약간 논란이 있었는데 예. 일단 중저가 시장은 굉장히 힘들어졌다고 봐야 되고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빅3라고 하죠. 뭐 한샘, 현대리바트, 그다음에 NX 이제 이쪽 시장은 오히려 좀 맘 편해하고 있습니다. 고가 시장으로 가버리는. 거기가 이제 고가라기보다는 하여간 약간 그렇죠. 중고가 예. 시장인데 네. 여기는 이케아가 우리가 못 들어온다. 그래서 오히려 또 이쪽은 그렇게 또 두려워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시장을 먼저 빼놓고 다 잠식한 후에 아마 이제 빅3를 향해서 또 이케아가 치고 가겠죠. 그렇죠. 근데 이케아가 들어오는 거를 다들 이렇게 긴장만 하고 있을 또 그것만은 아닌 게 사실 들어오기 전부터 이렇게 이슈를 일으켰던 기업들이 예전에도 있었죠. 까르푸나 월마트. 이거 글로벌 기업들인데 10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만에, 예. 현지화에 맞아. 성공 못하고 우리나라 예. 사람들과 철수했잖아요. 정서가 안 예. 맞아서 철수했잖아요. 네, 그렇죠. 이케아도 이렇게 가다 보면 정서에 맞지 않아서 철수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이런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월마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1998년에 들어왔습니까? 그때 예. 들어와서 이제 2006년에 철수했고요. 까르푸도 1996년에 들어와서 2000년에 철수했고 왜 철수했는지에 대한 분석은 네. 지금도 뭐 회자가 되고 있는데 첫 번째 한국 정서에 맞지 않는 진열 방식이다. 뭐냐? 그냥 그 매장들 가보세요. 미국에서는 아주 일상화된 건데 매장에 가면 그냥 콘크리트 벽에다가 철 선반 위에다가 예. 박스째로 쫙쫙 쌓아놓고 예? 그 중에 이렇게 꺼내서 보다가 박스 사가고 이런 식이란 말이죠. 공장 느낌. 그러니까 예. 공장 느낌이고 거기에만 전혀 약간 뭐랄까 우리나라 다른 매장에서 이마트라든가 홈플러스에서 볼 수 없는 그 거기서만 있는 뭐 예. 뭐 핫도그도 주고 뭐 실 공간도 아이들 이게 아니란 말이죠. 네. 딱 창고에서 물건 꺼내가라. 대신 많이 사간 대신 싸게 줄게. 현지화 전략을 전혀 쓰지 않았던. 네. 두 번째가 바로 이 신선식품보다 공산품 위주로 팔았다. 우리는 가면 가서 반찬 사야죠. 맞아. 무멀랭이도 사고 뭐 두부도 사고 이랬는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지. 예. 주로 내구성 그 소비 제품들 뭐 슬리퍼라든가 이런 걸 중심으로 네. 팔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거기 갈 일이 별로 없어지더라. 그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산품 위주의 대용량 제품을 팔다 보니까 한국 정서를 무시하고 계속 했어요. 예. 거기도 예. 세계 1위니까 거기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10년 만에 철수했는데 이케아도 어쩌면 한국적인 정서를 무시하고 이렇게 하다가는 이렇게 10년 내로 또 철수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이렇게 우리나라 소비자들을 일명 봉으로 보는, 그러니까 우롱하는 듯한 느낌을 갖는 기업들이 사실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일명 명품이라고 하는 브랜드들도 수입 화장품들도 유독 한국에서만 가격이 비싸진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려요. 그러니까요. 아니 외국에 있던 물건이 예. 우리나라만 들어오면은 비싼 거예요. 그래서 정말 뭐 유아용품 같은 경우에는요. 제품에 따라서 최대 10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화장품부터 한번 보면 화장품에서 이제 여성분들이 요새 많이 쓰시는 화장품인데 에스케이트 페이셜 트리트먼트 에센스라는 게 있어요. 네. 좀 길죠. 그 에센스가 있는데 이게 수입되는 가격이 관세 포함해서 5145원에 수입이 돼요. 네. 근데 이게 얼마냐? 199,900원이에요. 4배네요. 네, 지금 굉장하죠. 뭐 다른 또 뭐 무슨 시슬리 에멀전 뭐 같은 경우에도 그 수입 가격이 56,826원인데 매장 판매가는 22만 원입니다. 더하네.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비싸게 팔리고요. 가방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네. 근데 뭐 쉽게 말해서 아이폰도 사실 공식 판매가보다 우리나라가 더 비싸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전 우리나라에서 매장에서 예를 들면 외국 제품 좋은 거 보더라도 이런 보도를 많이 접해서 그런지 이거 내가 사는 게 손해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예. 외국에서는 얼마에 팔지? 하면서 검색해 보게 되고. 그러니까 요즘엔 소비자들도 많이 좀 똑똑해지고 그럼요. 있는데 네. 뉴스만 봐도 환율 하락했다라고 얘기 나와도 외국 제품들 가격 하나도 안 떨어지고 맞아요. 그렇죠. FTA 체결했습니다 해도 수입 제품들 가격 하나도 안 떨어지고 그렇죠. 이게 왜 이런 거죠? 환율은 뭐 환율 얘기 나왔으니까 유로 원 유로 환율 뭐 1,400원 밑으로 떨어졌어요 지금. 이거 뭐 그러면 거의 뭐 지금 계속 유로화가 저평가되면서 예. 오히려 들어오는 가격이 싸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예. 예? 싸져야 되는데 본사 출고 가격이 가격 인상에 따라서 가격을 높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계산이 안 맞아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여성분들 좋아하는 에르메스라는 브랜드 있잖아요. 이게 올해 1월에 제품 가격을 평균 4.6% 올렸어요. 적지 않은 가격입니다. 그렇죠. 워낙 왜냐하면 고가인데. 가격 아시잖아요. 네. 이게 그냥 1, 20만 원짜리가 아니니까. 루이비통은 올해 3월에 가방하고 지갑 등 제품을 뭐 평균 7%. 아, 7% 이거 굉장히 많이 올린 그럼요. 거예요. 예. 물가 저항이 상승에서 있을 만한 거죠. 예, 그렇죠. 가격이죠. 뭐 샤넬, 페라가몬, 프라다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평균 최저 2% 이상씩 가격 다 올렸고요. 문제는 이 명품 업체들이 명품 이미지가 뭐예요? 고가잖아요. 예.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한국 시장에서는 가격을 죽어도 안 내리겠다. 이게 이제 공공연한 사실이 돼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정말 약간 억울하다기보다 더 심한 표현을 쓰고 싶어요. 진짜. 이 명품 제품이라는 것들은 가격이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비싸냐, 호갱이 네. 되냐, 근원적인 게 가장 큰 이유가 유통 독점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부터 올라오는 유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어느 한 업체들이 독점을 하게 되면은 가격이 파워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통을 싹 잡고 있으면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어떤 가격 뭐 올리는 게 가능한데 말씀하신 뭐 에르메스니 샤넬이니 이런 거 본사들이 있습니다. 프랑스에 있는데 이쪽에서는 한국에 이 업체를 수입하는 업자를 딱 거의 하나만 정합니다. 단독 업자를 정해서 둘 간에 확실한 공고하게 해놓기 때문에 네. 한국의 가격은 너네한테 이제 맡기겠다, 이름을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근데 앞서 말했지만 높습니다. 근데 그 가격을 한국 소비자가 다 알아요. 네. 알매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그 에르메스 백을 사려면 이 매장에서 책정한 그 가격밖에 못 사거든요. 그게 뭐 안 입고 꼽냐? 그럼 프랑스로 와라. 그럼 파리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싫으면은 어쩔 수 없이 완전한 유통의 독점 때문에 이런 네. 폐해가 나타나는 거고 제가 보는 또 하나의 측면은 역시 스스로 호갱이 되지 않나. 저도 그 소비자들이 생각했어요. 소비자들이 맞아요. 몰라서 당하는 게 이제는 제가 보기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물값 보도 수없이 나옵니다. 뭐 3,000원짜리하고 300원짜리하고 차이 없다는 얘기 보도 나오지만 그래도 굳이 이 프랑스산을 들고 마셔야 되는 그런 거 스스로 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두 가지가 교묘하게 맞물려서 네. 이런 어떤 뭐 수입품들의 고가가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스스로 반성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럼요. 지금 또 시대가 변하고 있고 세대가 변하고 있잖아요. 명품이나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세대들도 점점 이제 짝퉁이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전 세계 사이트를 돌아다니는 똑똑한 소비자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이렇게 호갱 취급하는 게 조금 도태될 만한 시기가 온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저는 조금 들던데요. 네. 그래서 지금 관세청도 그렇고 이제 위버 럭셔리라고 하죠. 예. 아까 말한 막 탑
브랜드급 아니면은 거진 대부분이 다 병행 수입을 예. 합니다. 왜냐면 네. 이제 탑은 아니 럭셔리 브랜드인데도 좀 약간 어려워지고 이런 곳은 수입 네. 업체를 하나만 내주지 않거든요. 그렇죠. 여러 가지 채널을 나중에 좀 이렇게 병행 수입이 허용이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가격 경쟁을 통해 가지고 떨어질 수가 있게 되고요. 네. 또 하나는 좀 어렵지만 뭐 관세청이 나서서 가격을 리스트를 아까 화장품 같은 걸 한번 매주마다 쫙 한번 해줬으면 어떨까? 뭐 SK2 얼마, 원가 얼마 따다다닥 매주마다 업데이트하면은 들어가서 이 가격 확인하고 매장 가보고 뭐 이런 비교도 하다 보면은 소비자들이 갑자기 욱 해가지고 안 사고 그럼 이제 그 업체가 반성을 하면서 20% 할인 뭐 이렇게 가는 선순환 근데 시나리오. 그게 참 소비자들의 인식이 중요한 게요. 제가 실제로 어느 후배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 네. 여사 친구한테 선물을 백을 명품 백을 큰 맘 먹고 선물을 했었는데 여자친구가 참 좋아하면서 감사하게 받았는데 네. 근데 어느 백화점이야? 아 병행이네 이러면서 약간 시무룩해 하더래요. 아, 같은 제품인데 이런 소비자들의 인식이 바로 고가 제품, 고가 전략을 유지하게 하는 원동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약간 탄식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네. 아 이런 세상에. 근데 그 탄식이 점점 이제 줄어드는 기미가 보이죠.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만 비싸게 파는 제품들을 소비자들이 먼저 사회에 고발을 하고 이러면서 실제로 우리나라 내수품들도 그렇잖아요. 해외에서는 싸게 팔고 우리나라에서만 비싸게 파는 것들 때문에 대표적으로 자동차나 이런 것들, 뭐 맞아요. TV, 가전제품도 맞아. 그렇고요. 실제 이런 고객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판매한 제품 가격이 낮아진 경우들도 나왔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들 있죠? 뭐 이따 뭐 직구 얘기도 할 텐데 예, 예. 그분들이 저는 굉장히 우리에게 큰 도움 줬다. 이분들이 이제 가가지고 얼마에 샀다 입소문 퍼뜨리고 그렇죠. 테레비 가격도 TV 예. 가격도 예, 예. 뭐 LED 얼마다 하게 되니까 소문 듣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친구 집에 가보면은 해외 직구한 사람들이 산 거. 그러면서 이제 역사적으로 국내에서 파는 유통업체들 또 제조사들을 알게 모르게 압박하게 되면서 같이 막 할인을 지금 해주고 있어요. 네. 블랙 프라이데이도 뭐 같이 60%, 70%, 90% 할인데도 제가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해외 직구들 20만 명의 노력 때문에 네. 우리 같은 사람은 가만히 서울에 앉아서도 네. 예, 한국에서도 이 유통업체들 스스로 하는 건데 결국 이게 유통입니다. 결국 유통도 가격에 밀리면 스스로 굴복해요. 바로 지난주 금요일 11월 28일이 미국에서는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일종의 그 쇼핑이 확 붐이 일어나는 시기잖아요. 네. 올해에는 좀 별로였다, 뭐 어쨌다 평들이 많이 있던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셨지만 저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네. 대체 검은 금요일이 대체 왜 검은 금요일인가 이 유래부터 잠깐 재밌게 설명을 예. 해드리면 예. 원래 이제 기업에서 회계장부할 때 빨간색이 적자 표시잖아요. 예. 근데 까만색으로 이제 딱 흑자가 될 때 그리고 미국에서는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이죠. 네. 그 전후에서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이 이제 금요일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전후에서 정말 미국에서 하는 대대적인 할인 행사인데 이게 전체 미국 그 1년의 그 전체 그 구매 액수의 20%가 이때 모두 다 소비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어마어마한 정말 할인 행사죠.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90%까지 하는. 네. 그런데 올해 그 미국 소매 연맹에 따르면요. 그 지난 11월 27일부터 주말까지 나흘 동안 집계된 매출액이 509억 달러래요. 네. 이게 굉장히 많은 액수긴 하지만 작년 대비해서 보면은 11%가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체 매출액은 줄어들었는데 그런데 예. 재밌는 점은 온라인 쇼핑 매출은 더 늘었답니다. 그러니까 매장에서 직접 사는 거는 다 줄었지만 전체적인 건 줄었지만 온라인은 그만큼 또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가격적인 그런 메리트도 있지만 이제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있는 그 수입업자가 의류를 수입해 올 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야, 이거 다 수입해봤자 팔릴까? 분명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거 이런 것만 그 사람들이 판단해서 가져오거든요. 예. 근데 내가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한 10개의 품목을 봤어요. 근데 내가 그 직구 온라인 사이트 보니까 거기는 30개 품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 거기 내가 마음에 드는 게 있어. 그리고 비슷한 제품 한국에 있는 것보다 그 가격이 더 싸. 그럼 네. 당연히 직구한테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외국 의류만 봤을 때 외국에 있는 게 조금 더 품목이 많고 또 하나는 신상품을 가장 빨리 만날 수 있다는 거. 아, 그래서 네, 이제 네. 의류 같은 경우가 이제 직구를 많이 사용하죠. 그렇죠.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말 품목별로 얼마나 싼지 좀 조사하셨죠? 그래서 조사를 네. 해봤는데요. 일단 뭐 우리가 가장 선물로 가벼운 선물로 많이 하는 게 초콜릿이 있는데 이게 페레로로쉐 초콜릿 유명하잖아요. 네, 그 맛있어요. 동그란 예. 초콜릿. 그게 48개들이짜리가 해외 직구로 하면 최고 4배까지 쌀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아마존에서 이거를 17,800원에 팝니다. 예. 48개짜리 페레로로쉐 초콜릿을 파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이게 3만 원에서 6만 원에 최고 맞아요. 6만 원에 팔립니다. 예. 그러니까 직구하면 이게 거의 예. 4분의 1 가격으로도 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와.
고디바 초콜릿도 역시 비슷해도 많게는 뭐 3만 원 정도가 국내에서 더 비싸게 팔리고 있어서 예. 이걸 싸게 살 수 있고요. 또 아까 얘기했던 캐나다 구스 남성 오리털 점퍼 그 같은 경우는 국내 판매가가 65만 원에서 103만 원 사이인데요. 네. 아마존에서 직구를 하면 54만 원에서 55만 원 사이에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절반 가격에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세금을 내고 사더라도 당연히 싸다는 결론이 도달하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거를. 각종 명품들이나 생활용품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가격이 이렇게 상당히 뭐 1, 20% 싼 정도가 아니고 몇 배씩 차이 나는 제품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해외 직구가 유행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품목들을 쭉 들어보니까 초콜릿도 그렇고 의류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조금 고가로 책정된 것들이 이렇게 많이 또 할인이 되니까 그렇죠. 비싸서 못 사 입거나 못 사 먹던 사람들은 특히나 해외 직구 많이 할 것도 같은데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때 히트 상품이 그 텔레비전, TV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 가운데 우리나라 제품인 삼성이나 LG 제품들도 많이 있었고 이걸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사는 게 아니라 해외 직구로 해외 사이트에서 역으로 사오는 이런 일들도 있었다고 우리 들었어요. 제품을요? 예. 공연하게 그런 게 많이 있었죠. 특히 가전제품은요. 네. 아까 말한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먼데이, 박싱데이까지 여기를 못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사오기만 하면 실제로 대박이 터져서 네. 가전제품을 사는 게 뭐 항상 추천에 1순위에 오릅니다. 가전제품이. 네. 근데 이것 때문인지 몰라도 국내 유통에도 어느 정도 예. 맞불 작전 아닌 맞불 작전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하는 게 있죠. 이 AS. 고장 날 때 결국은 그 돈 감안하면은 우리가 더 유리하다. 플러스. 그래서 어느 정도 맞추고 있는데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해외 직구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가 해외 직구 하고 있지만 한 3년, 5년 후에는 이게 일반적인 하나의 네. 소비 행위가 될 것 같아요. 요즘은 FTA라는 것도 결과적으로 세금 없이 그냥 무관세로 왔다 갔다 하라는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그걸 이제 해외 직구, 전자생거래가 먼저 가 있을 뿐이고요. 약간 지금 불편하지만 5년 후, 한 6년 후쯤에는 배송부터 해가지고 완전한 우리의 생활 일부분이 될 것 네.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서 유통의 혁명이 아마 이미 시작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좀 초기다 보니까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한 소비자들이 또 피해를 보는 사례들도 많이 있죠. 그렇죠. 이 피해 사례가 사실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되는 게 매년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해외 직구가 많이 늘어난 만큼 당연히 예. 피해 사례도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텐데 보통 이제 접수되는 것들은 이제 배송이 너무 느리다라는 게 한 23% 정도 네. 되고요. 네. 갑자기 사이트가 운영을 중단해버렸다, 폐쇄했다라는 것도 한 30% 됩니다. 근데 가장 많은 건 이거예요. 저 이거 싫은데요? 반품해 주세요. 교환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게 네. 어려운 거예요. 어, 왜냐하면 지금 예. 사이트가 저쪽에 있잖아요. 외국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계약 취소나 반품이 안 된다라는 이런 반품과 관련된 이런 불만이 가장 많습니다. 한 40% 정도가 돼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이에요. 이것도 이제 실제 사례인데 이제 해외 구매 대행 사이트예요. 구매 대행 사이트에서 내가 한 40만 원짜리 가방을 산 거예요. 했더니 보통 이렇게 더스트 가방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없고 무슨 품질 보증서 같은 것도 없고 이거 좀 정품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반품하려고 봤더니 그 구매 대행 업체에서는 이거 반품하려면은 다시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이런 비용이며 자기들이 이때까지 부담했던 비용 모두 해가지고 총 28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40만 원을 주고 샀는데 이거 반품하려면 28만 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사례들이 이제 접수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반대 경우도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뭐 블랙 컨슈머들 얘기 심리적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해외 직구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거 쓸 만큼 쓰고 에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고 반품한다고 돌려보내고 돈 달라 그러고 또 뭐 사은품 안 왔어요. 사은품 주세요. 받았는데 제품 안 왔어요. 제품 주세요. 그러면 또 보내줘요. 이런 거를 일부 해외 사이트에서는 네. 한국인들 주의 보호까지 발령이 아, 됐습니다. 진짜요? 예. 심지어는 어떤 커뮤니티에서는 한 번 주문으로 고급 화장품을 하나 더 받을 수 있는 방법, 팁, 네. 뭐 배송이 추적되지 않는 회사를 골라서 배송을 시킨 다음에 못 받았다고 하면 하나 더 주더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근데 이건 약간 뭐 이렇게 국격에 좀 국격을 좀 무너뜨리는 행위 같은데 이런 건 좀 비신사적인 행위 같아요. 다 그 네. 해외 직구의 어떤 초기에 또 이런 불협화음일 그렇죠. 거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죠. 아까 한 2조 원 시대인데요. 3조 원 정도 내다보고 있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쩌면 글로벌 쇼핑 시장이 이제 하나로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대세가 될 것도 같고요. 전반적인 유통시장 구조를 좀 어떻게 바꿔놓을지도 궁금해요. 네. 이제는 가격 차이, 그러니까 가격 마진으로서는 아마 이 유통업체들이 그렇게 큰 이득을 보지 못할까 생각을 좀 하고요. 예. 그리고 폴로, 랄프로렌, 네. 아까도 뭐 잠깐 얘기했지만 그런 브랜드조차도 우리가 이미 하도 직구를 해가지고 이제
폴로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이미 그 폴로 가격도 알았고 얼마에 싸게 사는 것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국내 수입 업체도 스스로 가격 인하를 해서 네. 어느 정도 이제 국내 소비자에게 맞춰주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어서 네. 네.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했지만 한 20만 명 정도의 해외 직구족들 때문에 네. 지금 우리가 안 하는 분들이 알게 모르게 지금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죠. 한편 생각하면 또 걱정되는 게 예. 그렇게 해외에서 직접 구매를 하다 보면 우리나라에서 구매할 수 있는 국산품보다는 해외 제품들을 많이 이용하게 되면 네. 그게 굉장히 좀 심각해진다면 내수 시장에도 상당히 영향이 좀 있을 거다. 우리 산업 자체가 좀 망가질 수 있을 거다라는 걱정을 해보는데 물론 뭐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 안 와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되기 전에 유통구조 개선부터 시작해서 네. 실질적인 산업 전반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함께 해봅니다. IT의 발전 속도만큼은 이제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도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보내는 경고를 절대 무시하지 말고 낡은 관행이나 부당한 유통 구조는 하루빨리 개선돼야겠습니다. 이슈토크 전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